추천주였던 공구음원 대응법 볼게요. 노터스랑 A루트 보고 대입해서 동일하게 대응하면 되죠. 노터스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A루트 대입해서 대응하라고 했죠. A루트가 권리락으로 4연상 나오고 네 번째 날에 고점 윗꼬리 상한가 풀리고 빠질 때 전량 매도 사인 드렸고요. 이제 무중일이 가까워질수록 당연하게 약세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노터스도 똑같이 권리락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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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상 풀리고 빠질 때 여기서부터 이제 전량 매도 하던가 분할 매도 했으면 되는 거죠. 무상증자 1까지 쭉 빠졌고요. 이때 하한가 나왔지만 차익 실현 아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리딩이 나갔고, 여기서 제 추천 단타 스윙 아닙니다. 단타 스윙 아니고 중장기로 추천했고 미친듯이 올라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200% 이상 수익입니다. 공구음원도 동일하게 권리락으로 상한가가 나오고 있고 하루 매매 정지 됐고, 악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니 좀 쉬라, 이런 의미로 정지가 된 거고요. 악재 아닙니다. 점상 풀리면 그때 전량 매도를 하든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18일이 무중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쭉 빠지겠죠. 7월 18일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계속 하락이 나온다. 그리고 오늘 공구음원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평단이 95,000원 95,000원이면 여기서 잡으신 거고요. 자, 급등이 나오고 빠지는 자리, 가짜 반등 자리에서 잡았거나 하락할 때 싸 보인다고 착각해서 잡은 거죠. 제가 추천한 자리는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단기 역돌초, 역배열 돌파 초입이 나오는 거 보고 5일선 회복하는 거 보고 그때 조금 더 비싼 자리, 발, 무릎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든 말든 하지 않는 가말 X 자리에서 잘못 매수를 하신 거고요. 타점이 잘못됐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게 제일 큽니다. 비중이 60%. 아주 위험한 짓이죠. 그러니까 노터스를 보고 혹해가지고 공구음원도 이렇게 잡으신 건데, 비중이 크면 손절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익 전환이 된 게 아닌가 싶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듯 7월 18일이 가까워지면 주가가 계속 하락할 거란 말이에요. 하락하면 아마 이 평단 아래로 떨어져 있을 확률이 큽니다. 지금 이 노랑이랑 분홍이랑 30% 차이가 나요. 이 분홍에서 잡은 분들은 수익 마감이 될 확률이 크고요.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손실 마감될 확률이 크다. 그리고 평단 구하는 법은 계좌에 찍혀있는 본인의 평단에서 나누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홍의 평단은 11,000원이고요. 노랑의 평단은 16,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비중이 60%다. 아주 큰 욕심. 노터스 같은 거 보고 이제 와, 미친듯이 올라가네, 공구음원도 미친듯이 크게 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욕심을 내신 걸 텐데 60%면 몰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깡통이 나오는 건 몰빵 하시는 분들이에요. 몰빵하면 10번 매매 중에 9번을 성공해도 단 한 번만 삐끗해도 앞에 본 거 다 날려먹으니까 아주 좋지 않은 악습관이죠. 반드시 고쳐야 될 두 가지 악습관. 첫 번째, 비중 조절을 잘하자. 욕심 조절을 해야 한다.
두 번째, 타점이 틀렸다. 타점 교정. 사실 이 2번보다도 1번이 더 중요해요. 욕심을 낮추고 조금씩 분할 매수로 여러 번 들어가면 수익 낼 확률이 큰데, 보통 이렇게 욕심이 가득가득 하신 분들은 분할 매수 안 하거든요. 한 방에 그냥 크게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니까 승률이 더욱더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밥 먹다가 혀를 씹고, 저도 혀 많이 씹는데, 성인이 걷다가 혼자 자빠지는 건 우리가 아무리 경험치가 커도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식은 운전처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돌발 악재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운전도 내가 잘해도 뒤에서 와서 꼬라박고 옆에서 와서 꼬라박고 뭐 급발진 나오고 이런 게 많으니까, 주식도 똑같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절대 몰빵 안되고 비중 크게 하는 거는 위험하다. 최근에 유나 가족, 가족 3명이 같이 죽었죠. 사실 이거는 뭐 살인이죠. 동반자살 뭐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됩니다. 뭐 아빠든 엄마든 애를 죽인 거예요. 애가 문제야. 루나코인 비극. 루나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급락했죠.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 루나 테라가 폭락한 게 트리거가 된 거예요. 기사 보니까 루나는 거래 안 했고 그냥 비트코인만 거래했다고 하던데, 다른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이런 거. 아무튼 본질은 똑같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욕심을 부려서 손실을 받고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을 지키려면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돼요. 여유자금으로 했으면 자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머리 좀 빠지고 가슴 좀 쓰리고 그런 거지. 욕심을 낮추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매매를 합시다. 그리고 분석을 100% 잘했다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죠. 세력의 의도대로 움직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분명히 이 기업의 가치로 보면 적정 주가는 이만큼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냐, 이런 걸 따져보면 공매도도 있고 뭐 개미가 많이 탔을 경우에 세력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기도 하거든요. 세력의 물량이 더 많아야 되는데 개미의 물량이 더 많을 때 주가를 올리면 세력이 당연히 개미를 탈탈탈 털어내고 올라가겠죠. 이런 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인생의 기본값이 불행이죠. 우리는 아무리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죽으니까 병들고 아프고 죽잖아요. 그럼 그 많은 돈을 두고 떠나야 되는데 불행하지. 그리고 또한 수많은 부자들이 우울증을 겪고 공황장애 걸리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아니 돈이 많은데 왜 자살을 해?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위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이제 상위 욕구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끝없는 욕망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욕망과 욕심을 낮추는 연습을 평생 하셔야 되는 거죠. 욕심을 낮추면 행복하고 욕심이 많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식의 기본값은 손절입니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하락하는 건 당연하다.
이걸 생각하고 항상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손절도 역시 나올 수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손절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면 계속 괴롭고 죽겠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김에 그냥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죠. 뭐 대단한 거창한 목표에 행복을 쫓아만 가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오늘 따뜻한 물로 샤워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맛있는 거 먹었더니 너무 행복하다, 이런 소소한 행복을 자주자주 느끼는 게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집돌이라서 집에서 강아지 고양이 얘네랑 놀아줄 때 그냥 쓰담쓰담 할 때 행복한데, 근데 또 얘네가 결국은 수명이 짧으니까 저보다 또 먼저 떠날 거잖아요. 이미 제가 떠나보낸 경험도 있고 여기서 또 불행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불행이 기본값이니까 이걸 인정하면서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인정하면 충격이 덜하고 덜 불행하다. 주식도 하락이 당연히 나오고 손절도 당연히 나온다. 이걸 인정하고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인정하면 멘탈을 지킬 수가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멘탈이 바사삭 개박살이 나면서 매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미친단 말이에요. 결국 멘탈 싸움이니까 멘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걸 인정하자. 손절 없이 수익 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손절해도 더 많이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손절하고 기회비용 살리면서, 그리고 너무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 싶으면 매일 매매하려고 무리하게 용 쓰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금도 종목이니까 숲이 불타고 있을 때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